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5장. 끊어진 세 개의 실마리. 셜록 홈즈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매달렸던 기묘한 일을 모두 잊은 듯 그는 현대 벨기에 거장들의 그림에 흠뻑 빠졌다. 그는 화랑을 나와 노셈벌랜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별 지식도 없는 미술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시면 즉시 위로 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여기 숙박부 좀 봐도 되겠소? 홈즈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바스커빌이 온 뒤에 도착한 손님의 이름은 2개였다. 하나는 뉴캐슬에서 온 테오필러스 존슨과 그의 가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이로지에서 온 올드모어 부인과 하녀 올턴이었다. 여기 존슨이라는 분은 내가 아는 분이 틀림없겠군. 회색 머리에 다리를 저는 변호사 아닌가? 홈즈는 사내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분은 탄광을 운영하시는 존슨 씨입니다. 아주 기운이 넘치시고 선생님보다도 젊어 보였습니다. 혹시 잘못 아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분이 저희 호텔을 이용하신 지가 꽤 오래되었는걸요. 저희 모두 잘 아는 분입니다. 아, 그렇군. 여기 올드모어 부인 이름도 기억이 나는 것 같군. 자꾸 물어서 미안하네.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다른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잦아서 말이야. 그분은 몸이 불편하시더군요. 남편이 예전에 글로스터의 시장으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런던에 오시면 늘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고맙네. 내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군. 홈즈는 위층으로 올라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웨슨,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 우리 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호텔에 묵고 있지는 않아.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자들은 헨리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의 눈에 띌까봐 아주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야.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무슨 말이야? 내 말은 이런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계단 맨 위로 올라서던 우리는 헨리 바스커빌 검과 마주쳤다. 그는 한 손에 낡고 먼지투성이인 구두를 든 채 노발대발에선 얼굴이 온통 벌개진 모습이었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말도 제대로 못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것과 달리 거침없고 서부 사투리가 많이 섞인 말투였다. 이 호텔에서는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만.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려주고 말겠어. 망할. 만일 내 구두를 찾아내지 못하면 혼쭐을 내줄 거라고. 내가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기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칩니다, 홈즈 씨. 아직도 구두를 찾지 못했습니까? 네, 꼭 찾아내고 말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새로 산 갈색 구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색 낡은 구두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설마 다른 신발이 또? 바로 그겁니다. 구두라고는 딱 3켤레뿐이거든요. 새로 산 갈색, 오래된 검은색, 그리고 지금 신은 에나멜 가죽 구두입니다. 어젯밤에는 내 갈색 구두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검은 구두가 사라졌다고요. 이봐, 찾았어? 멀뚱멀뚱 섰지만 말고 말해보라고. 독일인 급사 한 명이 벌벌 떨며 나타났다. 아닙니다, 손님. 호텔 안을 전부 뒤져봤지만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사라진 구두 두 짝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배인을 만나 항의하고 당장 이 호텔을 떠날 테니 그리하라. 분명히 나올 겁니다, 손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요. 그래야지. 이 도둑놈의 소굴에서 내게 남은 것은 참을성뿐이니까. 이런 홈즈 선생, 별것도 아닌 일로 정신없게 해드려서. 충분히 그러실 만한 일입니다. 별일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어떻게 된 일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고 말고 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기묘한 일이라. 홈즈가 골똘하게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헨리경.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경의 백부께서 사망한 일까지 엮어서 생각해보면 제가 다루었던 500여 건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마리를 갖고 있으니 그 중에 우리를 진실로 인도할 내용도 있을 겁니다. 엉뚱한 단서를 쫓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실마리를 찾아낼 겁니다. 우리는 즐겁게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를 만나게 한 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에 딸린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야 홈즈가 바스커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바스커빌 저택으로 갈 겁니다. 언제요? 주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런던에서 누군가 경의 뒤를 밟는다는 증거를 많이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내거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군요. 그들이 악의를 품고 있다면 경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당해야 합니다. 모티머 박사님, 오전에 저희 집에서 이리로 올 때 누가 뒤를 밟은 사실을 아십니까? 모티머 박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뒤를 밟다니요? 누가? 불행하게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자츠무호에 사는 이웃이나 지인 가운데 검은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잠깐만. 인데요. 베리모어라는 찰스경의 집사가 검은 수염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베리모어는 어디 있나요? 그야 저택을 돌보고 있죠. 진짜 그가 저택에 머물고 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런던에 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전보 용지를 하나 주십시오. 해니경을 맞을 준비가 모두 되었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소는 바스커빌 저택의 베리모어 앞으로 하죠. 가장 가까운 무선 전신국이 어디죠? 그린펜인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보를 그린펜 전신국의 국장에게 보냅니다. 베리모어 씨에게 보낸 전보는 꼭 수신자 본인에게 전달 바람. 만일 부재 중이라면 전보를 다시 노선볼랜드 호텔에 머물고 있는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녁 때까지 베리모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모티머 박사, 이 베리모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스커빌이 물었다. 그는 4대째 저택을 관리해온 집안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나이가 들 때까지 관리인으로 일하다 죽었지요. 제가 아는 한 베리모어 부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저택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손 쓸 필요도 없이 훌륭한 집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스커빌이 물었다. 그렇군요. 찰스 경이 유언장에서 베리모어에게 남긴 재산은 없나요? 홈즈가 물었다. 부부에게 각각 500파운드씩 남겼습니다. 이런,
당사자들도 유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럼요. 찰수경은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 내용에 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군요. 찰스경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눈길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1000파운드를 물려받았으니까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나요? 조금씩 받은 사람들은 많고 자선단체에는 꽤 큰 금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헨리경에게 상속된 겁니다.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되죠? 74만 파운드입니다. 그렇게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는 미처 몰랐군요. 홈즈는 깜짝 놀라 눈썹을 축혀 세우며 말했다. 찰스경이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저희 역시 그분이 남긴 유가증권을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재산이 그렇게까지 엄청날 줄은 몰랐습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한 전 재산은 거의 100만 파운드에 가깝습니다. 원 세상에. 그 정도면 누구든 필사적으로 덤벼들 수 있겠군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님. 여기 우리 젊은 친구분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불쾌한 가정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재산을 누가 물려받게 됩니까? 찰스경의 막내 동생인 로저 바스커빌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재산은 먼 친척인 데스먼드 가문이 물려받게 됩니다. 나이가 지긋한 제임스 데스먼드는 웨스트몰랜드에서 성직자로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롭군요. 제임스 데스먼드 씨를 직접 만나보셨나요? 네, 그 사람이 찰스경을 만나러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덕망 있는 외모에 신앙심이 깊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찰스경이 도움을 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분이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박한 분이 찰스경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까?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찰스경이 상속인을 미리 정해두었으니 그분이 당연히 물려받게 됩니다. 현금 재산도 현재 소유자가 따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모두 물려받겠죠. 물론 현재 소유자가 현금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헨리경, 혹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까? 아직이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 것이 겨우 어제여서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현금 재산 역시 부동산이나 가문의 이름과 함께 움직여야 맞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게 가신 백부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저택과 딸린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바스커빌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택과 땅 그리고 돈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헨리경. 저도 경께서 지체 없이 대번셔로 가시길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절대로 혼자서는 가시면 안 됩니다. 모티머 박사와 함께 갈 겁니다. 하지만 모티머 박사는 의사로서 진료도 해야 하고 집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경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헨리경. 항상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홈즈 씨가 직접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만일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제가 직접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맡은 일이 많은 데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약도 없이 런던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영국 최고의 저명 인사 중 한 분이 협박범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직 저만이 그것이 끔찍한 추문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트무어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럼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홈즈는 내 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만일 여기 제 친구가 그 일을 맡아준다면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안심이 될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홈즈의 제안을 듣고 난 엄청나게 놀랐다. 하지만 미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바스커빌이 내 손을 꼭 쥐고 흔들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왓슨 박사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큼 잘 아실 겁니다. 함께 바스커빌 저택에 가서 도와주시면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헨리 경이 말했다. 워낙 희한한 경험을 좋아하는 데다 홈즈로부터 칭찬까지 들은 나는 헨리 경이 함께 가기를 열렬히 청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 닥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갈 준비가 끝나겠죠? 홈즈가 헨리 경에게 말했다. 왓슨 박사님만 괜찮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까지 따로 연락이 없으면 아침 10시 반에 패딩턴 역에서 만나기로 하시죠. 우리가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바스커빌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캐비닛 아래에서 갈색 구두 한 짝을 찾아냈다. 여기 있었군. 그는 큰 소리를 질렀다. 모든 어려움이 이렇게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군요. 점심을 먹기 전에 제가 이곳을 사차치 뒤졌거든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나도 함께 찾았죠. 이잡듯이 말입니다. 바스커빌이 말했다. 그럼 그때는 분명히 구두가 이곳에 없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급사가 와서 신발을 두고 간 것이 분명하군요. 독일인 급사를 불러다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는 일련의 작은 수수께끼 같은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것뿐이었다. 찰스 경의 끔찍한 죽음은 제쳐준다고 해도 우리는 겨우 이틀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많이 겪었다. 신문을 오려붙인 편지, 마차를 타고 뒤를 밟던 검은 수염의 사내, 사라진 새 갈색 구두와 낡은 검정색 구두. 그런데 이제 사라졌던 새 갈색 구두가 돌아온 것이다. 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로 돌아오는 동안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그러진 눈썹과 열중한 표정을 보니 그도 나처럼 지금까지 벌어진 기묘하고도 표면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일련의 일들을 서로 껴 맞추려 애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후를 지나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는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식사 직전에 전보 2통이 도착했다. 첫 번째 전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방금 베리모어가 저택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 바스커빌. 두 번째 전보의 내용은 이랬다. 지시대로 23개의 호텔을 조사했지만 오려낸 타임즈는 못 찾았음. 카트라이트. 왓슨, 실마리 2개가 사라졌어.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건이야말로 진짜 흥미로운 법이야. 다른 단서를 찾아내야만 해. 염탐질하던 자를 태운 마부가 있잖아. 맞아. 그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려고 마차 등록소에 미리 전보를 보내두었어. 그러니 지금 당장 회신이 온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지. 현관에서 벨이 울렸는데 알고 보니 홈즈가 말하던 회신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이 우리를 찾아왔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험악하게 생긴 사내는 바로 우리가 찾던 마차를 몰던 마부가 틀림없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여기 사시는 신사께서 2704번 마차를 찾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7년 동안 마차를 몰았지만 항의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무슨 불만이신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절대로 불만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닐세.
마부 양반. 그보다 내 질문에 대답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반파운드를 선물로 주겠네. 홈즈가 말했다. 저야 아무 실수도 없이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마부가 웃으며 말했다. 우선 나중에 다시 찾아야 할지도 모르니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게. 존 클레이턴이고 터피가 3번지에 삽니다요. 마차는 워털리역 근처에 있는 시플리에 있고요. 셜록 홈즈는 사내가 한 말을 받아 적었다. 자, 클레이턴. 오늘 아침 이 집을 살펴본 다음 나중에 리전트가로 두 신사를 따라간 손님에 관해 전부 말해보게. 마부는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이미 전부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님은 자기가 탐정이라면서 저더러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봐,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야. 혹시라도 내게 뭔가 숨긴다면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손님이 자기가 탐정이라고 했다고? 네,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말하던가? 가시면서 그랬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고?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홈즈는 내게 흐뭇하다는 듯한 눈길을 던졌다. 이름을 말하고 갔다고? 경솔한 행동이군.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셜록 홈즈라는 탐정이라고 하던데요. 마부가 말했다. 나는 내 친구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는 놀라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다. 한 방 먹었군, 왓슨. 꼼짝없이 당했네. 나만큼이나 치고 빠지길 잘하는 녀석이야. 이번에는 멋지게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자의 이름이 셜록 홈즈였다는 건가? 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멋져. 어디서 태웠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말해보게. 그분은 9시 반경에 트라팔거 광장에서 마차를 탔습니다. 자기가 탐정인데 만일 온종일 시키는 대로 잘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기니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노썸벌랜드 호텔로 가서 신사 두 분이 나와 마차를 잡아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탄 마차를 따라 이곳 근처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지. 홈즈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손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1시간 반가량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까 본 신사 두 분이 저희를 지나쳐 걸어가더군요. 우리는 그분들 길을 따라 베이커가를 통과해서. 그건 안 해. 홈즈가 말했다. 리전트가를 4분의 3쯤 지났을 때 손님이 들창을 열더니 최대한 빨리 달려 워털리역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얼른 달려서 채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이기니를 주고 역 안으로 사라졌고요.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자네가 오늘 태우고 다닌 사람이 바로 셜록 홈즈라네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었습죠. 그렇군. 그 후로 그자를 보지 못했나? 역 안으로 사라진 다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셜록 홈즈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가? 마부는 머리를 긁적였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쉽지가 않네요. 나이는 40살 정도로 보였고 키는 중간쯤인데 선생님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신사처럼 차려입었고 검은 수염을 길러 끝을 뭉툭하게 잘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요. 그 이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 색깔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기억나는 것은 없나?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 아까 말한 반파운드가 있네. 혹시 나중에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반파운드를 더 주겠네. 그만 가보게.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 클레이턴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사라졌다. 홈즈는 나를 보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결국 세 번째 실마리도 끊어지고 처음으로 돌아왔군. 교활한 악당 같으니. 놈은 우리 주소도 알고 헨리 바스커빌 경이 내게 조언을 받는다는 사실이나 내가 리전트가에서 마차 번호를 외워두었다가 나중에 마부와 만나게 되리라는 것도 안 거야. 그래서 대담하게 메시지를 남긴 거지 왓슨.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적을 만난 것 같아. 런던에서는 쭉 체크메이트를 당하고 말았어. 자네가 데번셔에 가서 운이 좋기를 바랄 수밖에. 하지만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군. 뭐가? 자네를 보내는 것이 말이야. 이번 일은 불길해 왓슨. 아주 불길하고 위험한 사건이야. 알면 알수록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래 이 친구야. 자네는 웃을지도 모르지만 자네가 아무 탈 없이 베이커가로 다시 돌아온다면 난 정말 기쁠 것 같아.